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 신입사원 초봉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기업을 분류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으로 많이 분류하는데 본격적으로 초봉 수준을 알아보기 전에 각 기업 유형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알리오, 더페어, 인크루트 등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가져온 통계 자료를 보면서 최신 신입사원 초봉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 볼게요. 먼저 대기업이란 쉽게 말해 직원 수가 많고 자본이나 매출 규모가 아주 큰 회사들을 말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보통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여러 계열사를 가진 그룹 전체의 자산을 합쳐 5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규모 계열사 집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정해진 평균 매출액과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 등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라면 중소기업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공기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본을 출자해 운영하거나 정부가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연간 자체 수입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전체 수입 중 자체 수입이 50% 이상인 경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공기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각 기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지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2025년 기준 신입사원 초봉이 얼마인지 알아봐야겠죠? 2025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대졸 신입 초봉은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중소기업은 대졸 신입 기준으로 초봉 3,200만 원에서 3,400만 원 선이 일반적이며 공기업은 알리오에 다 공시가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3,961만 원이며 최고 연봉은 중소기업은행으로 5,46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봉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대기업은 높은 생산성, 강한 노조, 고부가치 사업 구조, 다양한 복지와 성과급 등으로 신입 초봉이 높고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서 초봉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과 생산성이 낮고 인력 유출이 심하며 대기업의 단가 인하 압박 등으로 임금 인상 여력도 부족하고 복지 상여금 성과급 등 부가 수당이 적어 신입사원 초봉이 대기업 대비 약 35에서 50% 낮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정부 및 기관의 예산 통제, 직무 직급별 체계적 임금 구조로 대기업보다는 낮고 중소기업보다는 높은데 연차가 쌓일수록 꾸준히 오르며 복지, 안정성, 연금 등 비금전적 혜택이 큰 장점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첫 직장 선택 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초봉이 5천만 원 중반 선인데 대기업 평균이 이 정도니까 연봉이 직장 선택에 제일 중요한 취준생의 경우엔 공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지원하는 게 나은 선택이겠죠. 하지만 월급 외에 나의 성향에 맞는 직장, 커리어 성장,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요소들도 고려를 해봐야 하니 월급만 바라보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보다 좀 더 길게 내다보는 관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연봉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신입사원 초봉 차이와 기업 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